네, 안녕하세요. 인프라의 투자의 정석. 드디어 챕터 1이고요. 이번엔 인프라스트럭처 강의 전반적인 목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0번 지금 자기소개랑 제 목소리가 좀 비슷하죠. 예. 원래 보통은 하루에 여러 개 안 찍는데 오늘은 메인 내용이 아니니까 동시에 두 개를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예, 이거는 그냥 사진 넣었어요. 인프라는 정작 얘밖에 없네요. 사실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 태양광이고 뭐 여기 브루클린 그 뭔가 브루클린 브릿지인가 맨하튼 브릿지인가 여기 맨날 있는 사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맨하튼 어퍼 이스트 주택가 쪽에 그쪽에 이제 맨하튼의 오른쪽에 있는 강. 이게 무슨 섬인데 섬 이름 까먹었어요. 그쪽 사진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한 맨하튼에서 그냥 위로 찍은 사진이고 왠지 회의실 넣으면 좀 지적으로 보일까봐 넣어봤습니다. 아니죠? 지적 아닌가요? 죄송해요. 네, 들어갈게요. 그럼 강의 전체 구조랑 세부 강의 계획안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그냥 대략 뜬 거고요. 네, 뭐 기본 개념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제 생각에 인프라의 분류는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개발형 그리고 운용형이 있을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회적 인프라, 규제 자산, 레귤레이티드 에셋, 사용자 부담 자산, 시장 경쟁 자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뭐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걸로 하는 거고 시장 경쟁 자산은 인프라긴 하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인프라끼리 경쟁해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산업이고요. 그런 네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일단 기본 개념 인프라 기초는 뭐 당연히 용어의 정의, 저 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단어 정의 좋아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싱, 인프라에 대해서 인프라 분류, 대체 투자 8가지, 대체 투자에 대한 유형이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인프라로 들어와서 이 대체 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 대체 투자 자산. 대체 투자 자산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중에 뭐 부동산, 인프라 쭈르륵 있는데 인프라는 아까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사회적, 규제 자산, 사용자 부담 자산, 시장 경쟁 자산으로 분류된다. 정도까지 전반적인 초반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럼 들어가면 넷 중에 첫 번째 사회적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사회적 인프라 자산은 주로 뭐 병원이나 아니면 뭐 군대에서 쓰는 숙박시설, 숙박이 아니죠. 아파트, 군 막사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사용자인 군인한테 돈을 받지는 않겠죠. 학교도 들어오는 뭐 초등학생들한테 한 명씩 입장료내 하지 않잖아요. 사용자는 뭐 있으나 그 사용료는 뭐 교육부에서 받거나 국방부에서 받거나 어쩌거나 정부 관련한테 그런 사용료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안정적이겠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수익률은 좀 낮은 그런 분류가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고요. 이런 특징이 있고 주로 국내는 민투법상 BTL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외는 뭐 PPP가 여러 종류인데 PPP 중에서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 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는 아까 BTL은 민투법에 해당되는 거죠. 민투법이 주로 BTL, BTO, 뭐 BOT 쭈르륵 있는데 그런 민투법에 대해서 얘기한 후 일단 BTL에 대해서만 얘기할 생각이고요. 해외도 PPP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PPP도 레인지가 넓으니까 그 중에 사회적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만 좀 한정해서 설명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규제 자산, Regulated Asset은 어떠한 실제적으로 독점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 규제가 없으면은 독점적인데 필수적인 자산은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도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전의 전기, 한국 코가스, 가스공사의 LNG, 천연가스, LNG죠. LNG 같은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기 안 쓸 수 없고, 그 가스 안 쓸 수 없고, 어차피 전기는 한전밖에 안 줘서 내가 얘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고 해도 한전 말고는 제가 파는 데가 없죠. 그리고 가스공사 말고는 가스는 여기 거 안 써. 비싸. 딴 데로 바꿔 해도 독점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쓸 거면 걔네 거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얘네가 가격을 사실 미친 듯이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겠죠. 그런데 그런 좀 독점적인 시장의 인프라들은 주로 레귤레이티드 에셋이라고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그런 마켓이 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국내 사례, 국내는 레귤레이티드 에셋에 완전히 부합되진 않고 그냥 사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실제 레귤레이티드 에셋은
민간 기업인데 규제를 좀 정부에서 레귤레이티드 에셋으로 범위하고서 규제하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강하게 규제하는 게 레귤레이티드 에셋이고, 국내는 애당초 그 기업이 공기업, 뭐 국가 소유 기업이어서 그냥 알아서 규제되고 있어요. 그냥 비슷하다 정도로 하면 되고, 해외가 실제 레귤레이티드 에셋 규제 자산에 딱 부합되는 것 같아요. 사용자 부담 자산은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죠. 사용자 쓰는 사람.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학교는 사용자 부담이 아니고 학교는 교육부에서 주고 쓰는 거는 학생들이지만, 예를 들어 도로 톨게이트비 직접 저희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고객들이 사용료를 내는 그런 인프라 자산이 사회적 부담 자산이고요. 뒤에 경쟁 자산이랑 다른 거는, 사회적 부담 자산은 주로 해지 지급금 같이 뭔가 이슈가 생겨서 엎어졌을 때, 망했을 때 일부를 뭐 정부에서 좀 보존을 해줘요. 예. 뭐 그런 구조가 들어있고, 그런 게 사회적 부담 자산이고, 뒤에 있는 경쟁 자산은 경쟁이니까 망했으면 망한 거죠. 뭐 없어요. 예. 냉정한데, 결국 그냥 일반 기업인데 영역만 인프라에 걸치고 있는 게 경쟁 자산인 것 같고, 사회적 부담 자산은 그래도 인프라여서 어째 뭔가에 좀 서포트가 있는 국가적인 그런 게 사회적 부담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BTO가 해당될 것 같고, 해외도 PPP 중에서 사회적 부담 자산이 해당될 것 같아서, 국내 사례, 아까 민투법은 BTL에서 얘기했으니까 민투법 빼고 BTO에 대한 내용만 할 거고요. 해외도 PPP 중에서 사회적 부담 자산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인데, 어떻게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래놓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자료를 못 만들었거든요, 아직. 그리고 경쟁 자산, comparative asset 맞나? 영어를 안 썼네요, 다. 사실 영어로 기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한글화 한 거기 때문에 영어가 더 명확한 정의인데, 일단 넘어가죠. 예. 경쟁 자산은 어떤 게 있냐? 아까 말한 그냥 냉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하지만 걔네가 속해 있는 자산 영역이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다라는 게 주로 경쟁 자산이고요. 우리나라는 전력 시장이 그렇죠. 전력 시장 발전하는 애들, 민간 발전소들, 민간 LNG 발전소, 민간 석탄 발전소는 아니에요. 석탄 발전소는 뭐 보존 정책이 있고요. 민간 LNG 발전소가 주로 그럴 것 같고, 신재생 쪽도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REC 제도나 이런 걸 일부 서포트는 해주니까 완전 경쟁 자산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 REC 가격도 뭐 경쟁 시장에서 형성이 되니까 일단 경쟁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엎어졌을 때 메꿔주는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해외도 미국 전력 시장이죠. 전력 시장은 아니고요. 이제야 보이네요. 예, 그리고 PJM이라고 미국 시장 중에서 제일 큰 PJM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할 생각이고, 신재생 기업도 우드펠릿 1인 엔비바랑 해상풍력 1인 올스티드 이 두 개에 대해서 그냥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 생각입니다. 네. 끝이고요. 이런 순서로 전반적으로 한번 유튜브 통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알고 계시면은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실제 세부적인 그러니까 저는 큰 뼈다귀를 보여드리면, 살을 붙이는 건 이제 실물 하시면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을 알아야 살을 제대로 붙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뭔가 길잡이 같은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메인 강의가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